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정말 요양원 보낼 거예요.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나는 아무 이상 없다. 멀쩡한 사람을 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냐? 며느리 민지의 차가운 말에 68세 박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시 정각 김치 냉장고 앞에서 손뼉을 3번 치는 순자 할머니. 가족들은 이를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요양원행을 결정했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350억 원의 충격적인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연 순자 할머니를 배신하는 가족들에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네요. 며느리 김민지가 친구들과 아파트 로비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이상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김치 냉장고 앞에 가서 손뼉을 딱딱딱 3번 치거든요. 친구들은 어머 그래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싶어요.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벌써 한 달째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 짓을 해요. 이웃 아줌마 박정숙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고생이 많구나. 우리 동네에도 그런 할머니 있었는데 결국 요양원 보냈어요. 민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언니 어떤 요양원이에요? 나도 알아봐야겠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그때 마침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며느리와 이웃들의 대화를 들은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 옆을 지나쳤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민지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수고했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집에 들어간 순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요양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 박철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철수는 인사도 성의 없이 던지고는 바로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요? 민지가 남편의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어머니 쪽을 쳐다봤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순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 이야기인데요? 엄마 요즘 이상한 행동하신다는데 정말이에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이상한 행동 말이냐? 매일 김치 냉장고 앞에서 손뼉 치시잖아요. 민지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 좀 그만하세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집 김치 냉장고 앞에서 손뼉 치는 게 왜 이상한 행동이란 말이냐? 아들은 어머니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니까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치매 검사도 같이 하고요. 철수의 말에 순자는 몸이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보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철수의 어조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단호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돌아가신 남편 박영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이 이럴 줄 몰랐어요. 당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게 이상한 행동이래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7시에 하던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니까요. 순자는 여전히 김치 냉장고 앞에 서서 손뼉을 3번 쳤어요.
짝짝짝. 여보, 오늘도 우리 가족 잘 부탁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절함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민지는 부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또 저러고 있네. 정말 미치겠어요. 철수도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정말 병원 가봐야겠어요. 순자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순자야,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매일 아침 김치 냉장고 앞에서 손뼉 3번 치고 우리 가족 잘 부탁한다고 말해줘.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남편 영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순자는 그 약속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런 사연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날 오후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시누이 박미영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상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걱정이야, 민지야.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시더라. 둘째 아들 박철민의 아내 이수진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동서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 수진은 즉시 공감했어요. 말씀 맞아요. 우리 애들도 할머니 무서워해요. 자꾸 이상한 행동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순자의 행동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지는 일부러 순자에게 반찬을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드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반찬 그릇들은 모두 민지 쪽으로 가져다 놓았죠. 순자는 김치만 먹으며 밥을 넘겼습니다. 철수도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가족 간의 대화도 거의 없었고 순자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순자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민지가 말렸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배려가 아닌 귀찮음이 배어 있었죠. 순자는 할 일이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지가 맞장구 쳤죠.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휴대폰을 들고 순자의 행동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7시 정각 순자가 김치 냉장고 앞에 서서 손뼉을 3번 쳤어요. 딱딱딱. 순자는 냉장고를 향해 뭔가 중얼거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지는 바로 그 영상을 SNS에 올렸어요. 우리 시엄마 매일 냉장고한테 절하기 웃긴 것 보세요. 치매 초기 증상 맞죠? 요양원 알아봐야겠네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겠어요. 빨리 병원 데려가세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는데 치매 맞더라고요. 민지는 댓글을 보며 씩 웃었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 그날 오후 민지는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누이 박미영도 왔고 둘째 아들 박철민의 아내 이수진도 자리했어요. 형님 말씀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세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할머니 무서워해요. 자꾸 이상한 짓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셔. 나도 봤는데 정말 김치 냉장고 앞에서 손뼉 치시더라.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러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이웃들도 다 아는 상황이고 창피해 죽겠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병원 검사부터 받아보시게 해야겠어요. 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형님, 제가 아는 좋은 요양원 있어요. 거기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줘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디예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인데 한번 알아볼까요? 미영도 맞장구 쳤어요. 그래, 그게 좋겠어. 엄마도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는 게 나으실 거야. 순자는 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이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나를 버리려고 해요.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자도 거실로 불려 나왔어요. 엄마 앉으세요. 철수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건강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민지가 바로 이어받았어요. 어머니 요즘 이상한 행동 많이 하시잖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 이상 없다. 미영이 나섰어요. 엄마 냉장고 앞에서 손뼉 치는 거 왜 하세요? 순자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설명하려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답답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좋은 요양원 있는데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철수가 변명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다. 너희들 맘대로 해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밤늦게까지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순자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었어요. 빨리 결정해야 해요.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말이에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일 당장 병원 예약부터 해보자. 철수가 응답했죠. 미영도 동의했어요.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 요양원이 답인 것 같아.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순자는 어김없이 김치 냉장고 앞에 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온 가족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순자의 행동을 관찰하듯 바라봤어요. 순자는 평소보다 더 떨리는 손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딱딱딱. 여보, 오늘도 우리 가족 잘 부탁합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역시 이상해. 철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어서 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준비하세요. 순자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했잖냐.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셔야 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니 결국 자신들이 편하려고 하는 말이었죠. 그날 오후 민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처 요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어요. 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입소 상담받고 싶어요. 요양원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네, 언제든 오셔서 시설 구경하시고 상담받으세요. 민지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났구나.
이튿날 아침에도 순자는 변함없이 김치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온 가족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해도 남편과의 약속만은 지켜야 했어요. 딱딱딱. 여보, 오늘도 우리 가족 잘 부탁합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지는 이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러니까 요양원 가야죠. 철수 형제들은 그날 따로 만나서 어머니 문제를 의논했어요. 형님,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철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병원 검사부터 받아보시게 하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미루다가 더 큰일 나면 어떡해요? 빨리 결정하세요. 결국 가족들은 순자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병원 안 가겠다. 멀쩡한 사람을 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냐?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우리도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순자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싫다고 했으면 싫은 거다. 그날 밤 민지는 남편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렇게 고집 부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웃들 시선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철수도 답답했어요. 내일 무조건 병원 가시게 해야겠어요. 억지로라도 데려가야죠.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순자를 둘러쌌습니다. 엄마, 병원 갑시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간다고 했잖냐. 미영이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순자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손 떼라, 나는 멀쩡하다고. 갑작스런 실랑이에 온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이웃들한테 다 알릴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상한 행동하시는지 말이에요. 순자는 며느리의 협박에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라. 어차피 너희들은 내 말 안 듣잖냐. 결국 그날은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이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한 번만 구경 가보세요. 순자는 팸플릿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심 없다. 미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우리가 엄마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지. 잘 알겠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날 버리려고 해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순자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나는 김치 냉장고 앞에 설 거예요. 당신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가 몰래 순자의 방 문고리에 자물쇠를 달아놓은 거예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던 순자는 문이 열리지 않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문이 왜 안 열리지? 순자가 문을 두드리자 철수가 나타났어요. 엄마, 밤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아침까지 방에서 쉬세요. 순자는 분노했습니다. 나를 가둬놓는 거냐? 안전을 위해서예요. 철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순자는 억울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민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순자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너희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구나. 민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김치 냉장고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늦었지만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딱딱딱. 여보, 우리 자식들이 나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하지만 약속은 지킬게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부터 순자는 사실상 감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방에 갇혀 지내야 했고, 낮에도 가족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어요. 민지는 심지어 순자의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나가시면 길 잃어버리실까봐 걱정돼요. 앞으로는 저희가 같이 나가요. 순자는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순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김치 냉장고 앞에서 손뼉을 3번 치는 일을 계속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순자 씨 안 계세요? 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최진우입니다. 영호님의 오랜 친구였죠. 순자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아, 최 변호사님 어쩐 일이세요? 최진우는 70대 초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영호 형님 3주기가 다가와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혹시 댁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오는 길에 아파트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자 씨가 매일 냉장고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소리까지 들리는군요. 최진우는 순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혹시 영호 형님과 무슨 약속이라도 하신 건 아닌가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영호 형님이 생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내한테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할 거라고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아요. 여보가 마지막에 부탁한 일이에요. 매일 아침 김치 냉장고 앞에서 손뼉 3번 치고 가족들 잘 부탁한다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런 일이었군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모르시나 봐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예요. 치매 걸렸다고 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최진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순자 씨 혹시 영호 형님이 남기신 유언장에 대해 아시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런 건 없던데요? 최진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영호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무슨 내용인데요? 최진우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형님이 순자 씨가 매일 그 의식을 치를 때만 상속이 유효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순자 씨가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쫓겨난다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보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요? 네, 그리고 재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해외 계좌까지 포함하면 약 15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순자는 어지러웠습니다. 그런 돈이 있었다니 꿈에도 몰랐어요. 최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비밀리에 모아두신 것 같아요. 순자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죠. 순자는 남편의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보가 나를 지켜주려고 그런 장치를 만들어둔 거구나.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순자 씨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녹음이라도 해두셨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최진우가 조언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최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호 형님이 생전에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가족들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조사요? 철수 씨와 민지 씨 그리고 다른 자녀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성격 등을 분석한 거예요. 형님이 미리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최진우는 파일을 열어 보여줬어요. 민지 씨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허영심이 강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자주 표출한다고도 되어 있고요. 순자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여보가 우리 가족을 믿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형님이 순자 씨를 너무 사랑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상황이 그 예측과 일치하고 있잖아요. 최진우의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정말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철수 씨의 경우도 어머니보다는 아내 편을 드는 성향이 강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어머니 재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통찰력에 감탄했어요. 정말 그대로였거든요. 미영 씨와 수진 씨에 대한 분석도 있어요. 둘 다 실속을 챙기는 성격이고 어머니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순자는 씁쓸했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더욱 정교한 유언장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순자 씨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고 가족들이 배신하면 모든 것을 잃게 만드신 거죠. 최진우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더욱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약 가족들이 순자 씨를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한다면 그 즉시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어요. 여보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뒀다니. 형님이 순자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아직 더 있어요. 최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가족들의 배신이 확실해지면 순자 씨에게는 새로운 선택권이 주어져요. 무슨 선택권이요? 복수를 할 것인지 용서를 할 것인지 결정하실 수 있어요. 복수를 선택하시면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용서를 선택하시면 조건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가족들이 순자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최진우 변호사가 간 후 순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뒀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또다시 순자를 압박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병원 가세요. 철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은밀히 눌렀어요. 나는 아프지 않다고 했잖냐.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정말 요양원 보낼 거예요.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 맘대로 해라.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시잖아요. 매일 냉장고 앞에서 이상한 짓 하시니까 이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겠어요. 순자의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수진이 요양원 팸플릿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재미있게 지내실 수 있어요. 순자는 팸플릿을 밀어냈어요. 관심 없다. 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형님 부부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내가 스트레스 준다는 거지. 잘 알겠다. 민지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가 농담하는 줄 아세요? 정말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순자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래, 알아봐라. 어차피 너희들은 내 말 안 듣잖냐.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우리가 엄마 미워서 하는 말 같아요?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버리려는 거 잘 안다. 그날 밤 순자는 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녹음했어요. 최진우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모아두세요. 며칠 후 민지는 동네 아줌마들과 또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답이 없어요. 병원도 안 가시고 계속 이상한 행동만 하세요. 박정숙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요양원이 나을 것 같은데. 다른 아줌마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우리 동네 할머니도 그래서 보냈는데 오히려 좋아하시더라. 민지는 이 대화도 SNS에 올렸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들 공감해요. 요양원이 답인 것 같아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며느리 고생 많아요. 빨리 보내세요. 순자도 이런 상황인 줄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것도 느꼈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최진우가 다시 찾아왔어요. 순자 씨 상황이 어떤가요? 순자는 쌓인 녹음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만큼 모았어요. 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공개하면 돼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할까요? 최진우가 미소 지었어요. 그들이 순자 씨를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때가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최진우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호 형님이 해외에 숨겨둔 계좌가 하나 더 발견됐어요. 스위스 은행 계좌인데 여기에 200억 원이 더 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총 재산이 350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네, 영호 형님이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돈은 순자 씨가 복수를 결심하실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순자는 남편의 치밀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여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다니. 그리고 이 계좌에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 가족들이 순자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면 그 즉시 이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반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더 있어요. 최진우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호 형님이 순자 씨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순자야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남편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너를 배신했다는 뜻이겠지.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말이야. 하지만 너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싶다. 복수를 할 것인가, 용서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여보,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하실 때가 온 것 같아요. 가족들이 순자 씨를 완전히 내쫓으려 하고 있으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준비가 됐어요. 복수든 용서든 제가 직접 결정하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들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지켜보겠어요. 최진우가 미소 지었어요. 현명한 판단이세요. 영호 형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지가 요양원 예약을 확정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요양원 들어가세요. 모든 절차 다 끝났어요. 순자는 예상했던 순간이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래, 다음 주에 가면 되는 거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거기서 전문적인 치료도 받으시고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들 참 착하다. 나를 위해서 버리는 거지. 미영이 변명했습니다. 엄마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거예요. 수진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우리도 자주 면회 갈게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최진우와 약속한 대로 마지막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때가 왔어요. 우리 자식들이 나를 완전히 버리려고 해요. 이제 당신이 남긴 선물을 꺼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월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내일 어머니 요양원 가시니까 짐 정리 도와드려요. 민지가 상자들을 가져왔어요.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별로 가져갈 것도 없었어요. 남편의 사진과 몇 가지 추억의 물건들 뿐이었죠. 그때 최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내일 아침에 요양원 차가 온다고 해요. 좋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가겠어요. 그리고 언론사 기자도 한 명 데려갈게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기자요? 왜요? 이런 일은 사회에 알려져야 해요. 노인 학대 문제니까요. 순자는 긴장되었지만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화요일 아침 요양원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순자를 배웅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철수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적응 잘하실 거예요. 민지도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진우가 나타났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철수가 물었어요. 저는 변호사 최진우입니다. 박영호 씨의 오랜 친구이자 유언 집행인이에요.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언 집행인이요? 네, 오늘 순자 씨가 이 집을 떠나시기 전에 공개해야 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진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박영호 씨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짜 유언장이요? 그런 건 없다고 했는데요. 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최진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영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식으로 작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자님도 함께 오셨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구경하러 나왔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최진우가 유언장을 펼쳤어요. 박영호 씨는 총 350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해외 계좌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렸어요. 350억이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돈을 어디서? 사업을 하시면서 차곡차곡 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 조건이 특별해요. 최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매일 아침 김치 냉장고 앞에서 손뼉 3번 치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할 때만 상속이 유효합니다. 민지가 어이없어 했어요.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그리고 만약 순자 씨가 가족들로부터 학대나 무시를 당하거나 강제로 집에서 쫓겨날 경우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로 넘어갑니다.
철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요? 최진우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가족들이 순자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증거가 있어요. 녹음기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정말 요양원 보낼 거예요.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이어서 철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치매 검사 받으세요. 그런 행동 그만하시고요. 미영의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매일 냉장고 앞에서 이상한 짓 하시니까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겠어요. 기자가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민지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최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 씨 본인이 녹음한 것이니 합법입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신 영상들도 모두 캡처해뒀어요. 순자 씨를 치매 환자로 조롱한 증거들 말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최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호 씨가 생전에 탐정을 고용해서 가족들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민지 씨의 허영심과 금전욕, 철수 씨의 우유부단함과 아내 편들기, 그리고 다른 자녀분들의 이기적인 성향까지 모두 예측하고 계셨어요. 가족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런 조사까지 했다고요?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순자 씨를 정확히 배신했거든요. 최진우의 말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최진우는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집 명의도 실제로는 순자 씨 것입니다. 영호 씨가 미리 명의를 이전해뒀거든요. 철수가 비틀거렸어요. 집 명의도요? 그럴 리가 없어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민지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순자 씨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고요. 최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조건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이제 자선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순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려 할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냐? 매일 아침 내가 김치 냉장고 앞에서 한 일은 너희 아버지와의 약속이었다.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약속이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였어. 매일 아침 김치 냉장고 앞에서 손뼉 3번 치고 우리 가족 잘 부탁한다고 말해달라고 했지. 민지가 얼굴을 가렸어요. 어머니,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말했으면 너희들이 믿었겠냐? 치매 걸렸다면서 병원 데려가려 하지 않았겠냐? 순자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미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수진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늦었다. 너희들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 했잖냐. 철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지. 최진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재산이 자선단체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고요. 민지가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순자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시원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시겠어요?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버리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미리 다 준비해뒀더라고요. 이웃들도 웅성거렸어요.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며느리가 너무했네. SNS에까지 올렸다면서 민지는 이웃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겠어.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거라. 최진우가 덧붙였어요. 법적으로 한 달 안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철수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거든요. 요양원 차는 그냥 돌아갔고 순자는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최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가 남긴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가족들이 순자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수가 희망의 불빛을 보았어요. 정말요? 어떤 조건인데요? 순자 씨가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용서할 것인지 복수를 계속할 것인지 말이에요. 순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배신이 너무 깊었어요.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민지가 절규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순자는 냉정했어요. 너희들의 본성을 이미 다 봤는데 뭘 믿으라고 하느냐? 돈이 있을 때는 효자 효녀 코스프레 하다가 돈이 없어지면 또 나를 버릴 거 아니냐? 철수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했어요. 아버지 뜻도 모르고 어머니 마음도 몰랐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넌 특히 더 실망스럽다. 아내 말만 듣고 어머니는 뒷전이었잖냐. 미영과 철민도 와서 빌었지만 순자는 단호했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돈 될 만한 일이면 앞장서고 귀찮은 일이면 뒤로 빠지는 게 너희들이잖냐. 수진이 통곡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갈 곳이 없어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왜 너희들 걱정까지 해줘야 하냐? 최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의 결정이 최종입니다. 영호 씨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기자가 다시 질문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신가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남긴 돈으로 진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며 살겠어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 말이에요. 거기서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웃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 그런 자식들은 버리세요. 민지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기회는 이미 너무 많이 줬다. 이제 너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거라. 그날 오후 순자는 정말로 자선단체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기부하고 싶은 돈이 있다고 하니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50억 원이라는 금액에 모두들 믿지 못했어요. 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란다고요.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교육비를, 양로원 어르신들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선단체 대표가 감동했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순자는 뿌듯했어요. 여보, 당신이 모은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일 것 같아요.
한편 철수 가족은 급하게 이사할 곳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온 상황이라 변변한 곳을 구하기 어려웠죠. 결국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을 겨우 구했어요. 내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지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철수도 작은 회사로 이직해야 했어요.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죠. 아이들은 새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고 친구들에게는 사정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는데 어머니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큰 타격이었죠. 수진 가족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모두들 순자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순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50억 원의 재산은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되었고 순자는 자선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크게 다뤘습니다. 효도는 강요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순자를 응원했어요. 순자는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났다고 느꼈어요. 고아원 아이들은 순자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고 양로원 어르신들은 순자를 딸처럼 아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하던 의식도 계속했어요. 이제는 김치 냉장고가 아니라 고아원 마당에서 손뼉을 쳤죠. 짝짝짝. 여보, 오늘도 우리 진짜 가족들 잘 부탁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에 가득 차 있었죠. 고아원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 순자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우리 오늘은 그림 그리기 할까?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해줄게.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와, 정말요? 할머니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순자는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철수 가족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철수도 작은 회사에 다니며 근근히 살아갔어요. 아이들은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죠. 예전처럼 학원도 다닐 수 없었고 용돈도 없었어요. 가끔 순자를 찾아와서 빌었지만 순자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기자가 순자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행복해요. 진짜 가족을 만났거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사랑은 피보다 진한 것 같아요. 순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순자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제목은 김치 냉장고 앞에 약속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자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효도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순자는 인세를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여보, 당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책이 인기를 끌면서 순자는 강연 요청도 받게 되었어요. 전국의 대학교와 기업체에서 효도와 가족 사랑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했죠. 순자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서겠어요. 강연장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이 많이 왔죠. 순자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해요. 돈이 있을 때만 효도하고 없을 때는 버리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진짜 가족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어떤 며느리는 강연 후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말씀 듣고 반성했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겠어요. 순자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내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는구나. 한편 철수 가족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민지는 여러 파트타임 일을 해야 했고 철수도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렸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늘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죠. 예전 할머니와 함께 살던 때가 그리웠어요.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미영과 수진 가족도 비슷했어요. 모두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가족 간의 갈등도 많아졌어요.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질문에 어른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순자의 복수는 완벽했어요.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순자 자신은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소중했거든요. 순자는 매일 고아원과 양로원을 오가며 바쁘게 지냈어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즐거웠어요.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고아원 원장님이 인사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런 곳이 있어서 제가 살 이유를 찾았거든요.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에도 순자는 김치 냉장고 앞이 아닌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진짜 가족들 오늘도 잘 부탁해요. 고아원 아이들이랑 양로원 어르신들 말이에요. 그리고 저 멀리서 철수 가족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후회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순자는 이제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그들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더 이상 그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순자의 선택은 옳았고 남편 영호의 마지막 선물은 완벽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죠. 몇 년 후 순자는 자선사업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어요. 시상식에는 고아원 아이들과 양로원 어르신들이 함께 했어요. 순자에게는 그들이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수상 소감에서 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저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준 남편과 진짜 가족이 되어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쳤어요. 순자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